안녕하세요. 저스티스의 역사여행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티니 조약 이후부터 카스티용 전투로 백년전쟁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64년 장 2세가 영국 런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사망하자 프랑스에서는 그의 아들 현명왕 샤를 5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전투력이 뒤처졌기 때문에 샤를 5세는 가능하면 영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초토전술, 게릴라전, 뇌물 등을 사용하여 조금씩 영국을 몰아내었고 1380년이 되면 브레티니 조약으로 잃어버린 프랑스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샤를 5세의 이러한 전술은 베르트랑 듀게슬링이라는 뛰어난 지휘관을 통하여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영국은 1377년에 에드워드 3세가 사망하여 그의 손자 리처드 2세가 즉위하였고 1380년에 프랑스의 샤를 5세도 사망하여 그의 아들 샤를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리처드 2세와 샤를 6세는 모두 어렸기 때문에 양국 모두 왕권을 노리는 친인척과 필연적인 대결을 펼치며 전쟁은 교착 상태가 됩니다. 먼저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흑태자 에드워드의 아들인 리처드 2세는 11살에 왕위에 오른 후 숙부인 랭커스터 공작 곤트의 존의 섭정을 거치며 왕권을 노리는 정적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으나 그 과정에서 점차 법을 무시하고 교활한 술수를 쓰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민심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99년에 무리한 아일랜드 원정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의 사촌이자 곤트의 존의 아들 해리퍼드 공작 헨리가 의회파 세력을 규합하여 리처드 2세의 왕권을 빼앗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리처드 2세는 급히 돌아왔지만 곧 체포되어 런던 탑에 감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플랜테저넷 왕가는 허무하게 폐위되었고 헨리 4세의 랭커스터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셰익스피어의 영국 리차드 2세는 지금 소개해드린 리처드와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프랑스 왕에 즉위한 샤를 6세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섭정권을 따내기 위한 부르고뉴파와 알마냐파의 권력 쟁탈이 시작됩니다. 부르고뉴파와 알마냐파를 이해하기 위하여 장 2세의 가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포로로 사망한 프랑스 국왕 장 2세에게는 모두 4나 모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왕에 즉위한 샤를 5세가 장남으로 그의 여러 동생들 중 막내가 부르고뉴 공작 대담궁 필리프 2세이며 그의 아들 용맹궁 장 1세가 샤를 6세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인 부르고뉴파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위 계승자 샤를 6세의 친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루이 1세는 알마냐파가 되어 부르고뉴파와 대립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샤를 6세와 루이 1세는 친형제 사이이며 샤를 6세와 용맹공 장 1세는 사촌지간인데 샤를 6세가 정신병이 있어 국가를 통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랑스의 지배권을 두고 친동생과 사촌동생의 권력 싸움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1407년에 루이 1세가 용맹공 장 1세에 의하여 암살당하게 되고 1419년에는 샤를 7세가 거꾸로 용맹공 장 1세를 암살합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죠. 백년전쟁을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는 잔다르크 스토리보다 이 양 가문의 복마전이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참고로 루이 1세는 그의 장인인 알마냐가의 베르나르 7세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노력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부르고뉴파에 대항하는 세력을 오를레앙파라는 말보다는 알마냐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용맹공 장 1세의 죽음을 보고 아들 설량공 필리프는 아예 영국의 헨리 5세와 협정을 맺고 본격적으로 프랑스 왕실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렇듯 두 가문의 내전이 영국에게 재침략의 기회를 준 셈이었죠. 이 프랑스 내전의 시기까지를 백년전쟁의 제2기로 봅니다. 참고로 이 설량공 필리프가 추후에 자신의 손녀 마리드 부르고뉴를 막시밀리안 1세, 즉 합스부르크가의 시집을 보내는 결정을 하는데 유럽의 역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 결정이 그 넓은 부르고뉴 영토를 합스부르크가의 영향력 하에 던져버리게 하고 몇 세대 후에는 80년 전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합스부르크가가 없었더라도 80년 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요소가 있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스티스의 역사여행 네덜란드 독립전쟁 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년전쟁의 마지막 제3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3년 영국의 헨리 4세를 이어 즉위한 헨리 5세는 프랑스 내전 시기에 설량공 필리프와 결탁하여 1415년 아징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괴멸시키며 프랑스 북부를 정복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투의 패배로 약 1만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총사령관, 왕실 책임자, 공작, 백작, 수많은 남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뼈아픈 패배를 당했고 이를 통하여 1420년에
9년에는 굴욕적인 트루아 조약을 맺게 되는데 헨리 5세가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하여 샤를 6세 사후에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알마냐파는 당연히 트루아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422년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동시에 사망하였는데 영국은 헨리 6세가, 프랑스는 샤를 7세가 각각 서로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프랑스가 트루아 조약을 어긴 것이었죠. 결국 1428년 오를레앙 포위전이 발생하였고 프랑스 전 국토가 영국에게 점령당할지 모를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영국과 힘을 합친 부르고뉴가가 프랑스 왕실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잔다르크로 그녀는 패배에 익숙했던 프랑스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전하는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고 오를레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오를레앙 포위전에서 깃발을 들고 아군을 독려하고 있는 잔다르크의 모습이고 이 그림은 오를레앙 포위전에서 승리한 후 개선하고 있는 잔다르크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왕세자 신분인 샤를 7세를 랭스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국왕은 랭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정식 왕의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당시 랭스로 가는 길의 도시들은 대부분 영국군의 점령지였지만 많은 도시들이 잔다르크의 승리에 자신감을 회복하여 프랑스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랭스에 도착했을 때의 잔다르크입니다. 드디어 1429년 7월 샤를 7세의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대관식에서 국왕의 곁을 지키는 잔다르크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봤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죠. 대관식 그림을 한 장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샤를 7세이고 오른쪽에 깃발을 들고 있는 잔다르크의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로 대관식 후에 왕이 직접 전국을 돌며 국민을 만나는 의식을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유명한 사이클 대회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잔다르크는 대관식 이후 많은 이들로부터 질투를 사게 되었고 샤를 7세 역시 국민들의 잔다르크에 대한 인기에 신경이 거슬리게 됩니다. 결국 1430년 콩페이뉴 전투에서 잔다르크 부대가 패배하고 돌아올 때 프랑스군은 그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고 잔다르크는 부르고뉴파에 사로잡혀 영국군에게 팔려나가게 됩니다. 샤를 7세는 보석금으로 잔다르크를 충분히 빼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왕의 잔다르크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부르고뉴파에게 붙잡히고 있는 잔다르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31년 5월 잔다르크는 루앙성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쟁의 작가 데스먼드 스워드에 따르면 그녀는 사령관도 아니었고 한 것이라고는 군의 사기진작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프랑스인에게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명예를 의미하고 불멸의 존재이며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435년에 출중했던 영국의 사령관 베드퍼드 공작 존이 사망하자 부르고뉴파는 영국을 배신하고 샤를 7세를 도와 프랑스에게 파리를 되찾게 하였으며 1453년에는 카스티용 전투의 승리로 마침내 기엔을 되찾게 되면서 프랑스는 칼레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되찾았고 100년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칼레는 10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100년이 넘도록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1558년 위구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발로아 왕조의 앙리 3세 때 되찾게 되며 이때 영국은 튜더 왕조의 메리 1세 시기였습니다. 이상 영국과 프랑스의 지루한 땅 따먹기 전쟁 100년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